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주유소 허가를 금지한 타운이 있습니다. 볼보도 전기자동차만 제조하고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닥터 수스의 어린이 동화책 가운데 6권이 발매 중지됩니다. 닥터 수스 출판사는 인종차별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부자 동문들이 학교 교과를 바꾸라는 학생들의 시위에 총장이 불복하면 기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교과가 남북전쟁 당시 남북은 장군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육계에서 일한 미구엘 카르도나 커네디컷주 교육 커미셔너가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이 늘어나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리 소문 없이 백악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아마존 근로자의 노조 가입 지지 발언은 전례 없는 일로 논란입니다. 경제는 회복됐지만 이어서 주식시장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전문가들 경고가 잇따릅니다. 연방수사국장이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지금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의사당 난입 사건을 국내 테러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시간이요. 오늘 미국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시간에는 지금 작은 것 같지만 변화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변화가 한두 군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3가지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소노마 카운티 방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깝기 때문에 팬데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와인 테이스팅 한다 하고 경치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소노마 카운티를 방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한 타운입니다. 페탈루마라는 곳이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 곳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타운입니다. 이곳에서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은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새로운 가스 스테이션을 금지시킨 겁니다. 새롭게 주유소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 물론 기후변화 환경운동가들이 뭔가를 조직을 해서 시를 압박을 했고, 또 시에서는 시의원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페탈루마 타운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있는 주유소는 그대로 두는데, 가스 스테이션은 그대로 두는데, 그 가스 스테이션에 뭔가 이제 보수공사하고 펌프도 늘리고 하는 거 요즘에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그 펌프를 늘리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은 새로운 주유소 오픈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운동가들이 이 문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넣고 디젤 자동차나 가솔린 자동차가 기후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전에 사람들의 이제는 건강으로 갑니다. 건강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가스로 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가스 스테이션 문을 여는 것은 막되, 그 자리에 가스 스테이션이 있던 자리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 시설을 만드는 것은 허락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이제 그 가스 스테이션을 이제 와서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는데 허가를 해줘야 기존의 주유소들이 더 경쟁이 심해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솔린 시대에서 전기 자동차 시대로 가면서 가솔린 시대의 주유소도 보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전기 자동차를 많이 타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탁소와 같은 입장이에요. 가솔린 그 주유소가. 세탁소도 거의 지금 문을 닫고 있죠. 더 이상은 가솔린 스테이션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구 6만 명이 되는 이 타운, 페탈루마라는 타운에 주유소가 16개가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로 한 뭐 4분, 5분 정도 가면은 다른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화석 연료는 없애야지 된다 하는 게 이 안을 발의를 한 그 린다 피셔 시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풀뿌리 그 환경 운동가들의 여러 가지 캠페인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tand.Earth라는 곳에서 Safe Cities라는 캠페인을 쭉 해서 첫 번째로 성공을 한 겁니다. 현재도 미국의 한 30군데의 카운티와 그 도시에서 이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이 지역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정치인들이 어떠한 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애틀 지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콜트라라는 그룹이 가스 스테이션을 모두 없애려고 이 캘리포니아주의 이 지역은 새로는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있는 것도 없애려고 아주 전국적인 로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캠페인을 한다는 건데 시애틀이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니 담배 피우는 사람의 권리지 내 건강을 내 맘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세컨드 핸드 스모킹으로 인한 그 세컨드 핸드 2차적인 피해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옵니다. 와이프에게 옵니다. 아파트먼트에 옵니다. 해서 모든 것을 금연을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죠. 그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지금도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 형태로 가스 스테이션을 없애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화석 연료는 확장의 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작지만 한 군데 도시에서 성공했지만 이 성공이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줌이라는 회사가 지난해에 정말 작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전부 줌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미팅을 하고 뭐 요가도 줌으로 하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줌을 통해서 서로 하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주유소가 없어지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그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새로 그쪽으로 뛰어들지는 마세요. 가솔린 주유소. 요즘 그러실 분들도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볼 때는 주유소가 만약에 결정적으로 없어지고 하나 망가졌을 때 펌프가 더 이상 고치지 않고 해서 문을 닫게 될 경우까지 가면 클린해야지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세탁소랑 똑같아요. 클린을 해주는 그런 어떠한 독성, 화학 성분에 대해서 클린을 해주는 이런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도 그런데 굉장히 각광을 받는 새로운 업종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볼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볼보의 자동차도 반은 전기 자동차로 하고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뭐 가솔린도 넣고 전기 자동차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10년 안에 모든 자동차를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한답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차 딜러도 이미 다 압박을 받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뭐 끝까지 정말 귀하게
앤틱처럼 살아남는 곳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런 1% 미만의 어떠한 특수한 그 퍼센티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볼보가 새로운 전기차 모델 40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모델을 발표한다 하면서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컴퓨터를 익숙하지 않고 컴퓨터 싫어 난 자연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볼보라는 자동차도 스웨덴의 자동차, 이제 93년이 된 그 자동차 회사인데 만들어지고 93년 만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될 줄 본인들도 몇 년 전부터는 상상을 했겠지만, 그리고 사실 한 10년 전에 볼보 자동차사가 뭐 크게는 그 중국 회사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스웨덴의 자동차가 중국에서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이 팔릴 것이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국보다도 지난 4년 동안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석 연료를 강조하고 가솔린 이런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볼보가 중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팔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도 전기 자동차만 판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가솔린 전기 자동차와는 다른 변화는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닥터 수스의 책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 동화책을.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곳에선가 물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오늘이 그 닥터 수스가 91년도에 그분이 숨지셨지만 3월 2일이 생일이시거든요.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동화책을 많이 썼는데 이 동화책에 시대가 흘러가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겠죠.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알게 모르게라기보다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아니면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닥터 수스 그 협회에서 6권의 책은 앞으로는 더 이상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to think that I saw it on 그 유명한 그 멀베리 스트리트 있잖아요. 그 책 그리고 인기 있는 책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뭐 If I Learned Jew 뭐 이런 그 책들 6가지 책, 이 책이 더 유명한 것 아닌가요? Scrambled Egg Supper 이런 책들을 더 이상은 발매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얼마 전에 그 팬케이크 시럽 회사가 우리 이런 표지 모델 바꾸겠어요 한 것과 똑같은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피드백을 교사로부터 학자로부터 많은 부모 스페셜리스트로부터 받았고 상담을 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도 수스가이젤 씨가 태어났었을 때는 이런 상상을 하지 못했을 테고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이분이 91년도에 사망하셨는데 뭐 한 20년대 이때 태어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100개국 이상에서 번역돼서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책인데 2018년도에는 그 스프링필드 그의 그 고향에 있는 박물관의 어떠한 그 박물관 입구의 장식도 내려졌잖아요. 그때도 특히 이제 3명의 그 작가들이 활동을 해서 내린 건데 반대를 해서 그 가운데는 차이니즈 아메리칸도 있었거든요. 젊은 그 작가가 이건 아니다. 그 아시안을 특히 그 카툰 가운데는 그 일본계 미국인을 비하하는 것 같은 것도 들어있었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났고 그리고 제일 뭐 유명하다 하는 책은 The Cat in the Hat 아닌가요? 그 Cat in the Hat 그 모자 쓴 그 고양이. 이 책은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너무 잘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발매 중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봐가면서 하겠다. 우리가 봐가면서 하겠다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시면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캔슬 컬처 과거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겠다고 그 과거의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역사를 반면 교사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 캔슬 컬처가 캔슬 컬처냐 역사를 바로잡기 내지는 사람들의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보면서 나쁜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을 중단하느냐 이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의 충돌입니다. 딱 지금이 충돌 지점인데 그 충돌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캔슬 컬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다른 인종을 비하하는 것을 이제는 stop을 해야 돼. stop it 하는 것이 조금 더 강해지는 지금 그 충돌 지점이거든요. 해서 오늘 텍사스 트리뷴 이라는 신문을 보면 아주 길게 굉장히 길어요. 기사가 제가 가능한 한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이 동문이 뭐 한 지금까지 54만 명 정도 된대요. 크니까 캠퍼스가 그 큰 동문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기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총장에게 계속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교가를 학생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이거 우리 없애야지. 이거 부르면 안 돼. 그 풋볼 같은 것 할 때 부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The Eye of Tigers가 아니라 Eye of Texas라는 노래 그 교가인데 그 교가가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싸움을 했었던 그 로버트 리 장군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해서 학생들은 특히 이제 지난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고 약간 그 직전이고 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많이 숨지고 요즘엔 그게 비디오로 다 보여지니까요. 거기에 대한 시위를 하고 하면서 학교에 이거 우리 없애야지 된다 하고 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하니까 동문들은 뭔 소리 캔슬 컬처 하면서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데 지금 캔슬 컬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미국이 공산주의가 될 것이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CPEC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글쎄요. 미국이 공산주의로 간다는 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텍사스 대학교의 동문들 가운데서 돈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건 막시스트 이데올로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터뷰도 했어요. 이 텍사스 그 트리뷴과 해서 나와 내 와이프가 100만 달러를 스포츠 팀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뭐가 어쩌자고 하면서 특히 이제 옴니 호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도 있잖아요. 옴니 호텔의 오너인 전에 이 오너가 골드짐도 갖고 있었어요. 이름이 밥 로울링. 그래서 텍사스 그 유니버시티 어스틴에 있는 유니버시티에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하는데 빌딩에 나도 이 노래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총장을 압박하는데 총장은 공개적으로 그대로 하겠다 했는데 더 강하게 총장에게 절대로 학생들이 시위를 해봤자 이것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거의 이제 백인 동문이 많죠. 흑인 학생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 이런 얘기까지 이메일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이 신문이. 아니 그 미국의 전통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무슨 뭐 미국 대학교를 다녀 떠나버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졸업을 한 기부자입니다. 레리 윌킨슨 씨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니 뭐 흑인 학생들은 6%밖에 안 되잖아. 우리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장에게 온 이메일의 70%가 바로 이 이슈랍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돈 많이 내는 동문들이 노골적으로 그래 나 돈 안 낼 거야. 총장이 더 강하게 안 하면. 그리고 시즌 티켓 비싸잖아요. 나 시즌 티켓도 사지 않겠어. 이것도 지금 그 어떤 그 문화적인 인종과 관련된 인종 차별과 관련된 문화 충돌의 미국의 부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야 이제 정치 뉴스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정치가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큰 그 흐름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아주 조심을 해서 지켜볼 만한 추세,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순서로 오늘의 미국 진행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가솔린 값에 대해서 보다가 조금 늦었어요. 잠시 뒤에 그 다음 섹션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씩 가솔린 값 오르고 있죠. 지금도 FBI 국장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당 사건 이후에 연방 수사국장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레이 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초지일관 하고 있는 얘기가 의사당 그 사건 자체가 테러였다. 국내 테러였다. 국내 테러였다는 게 FBI의 입장으로서는 국내 테러라는 거예요. FBI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범죄 행위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국내 테러라고 규정 지을 때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어야지 되겠죠. 미리 준비를 얼만큼 했는가, 연락책은 어땠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 사실 국내 테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최근에 많이 일어난 것은 이번 의사당 사건 때처럼 이 정도로 폭력적이었었던 것은 참 유감이긴 하지만 곧 이 같은 분위기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27만 건의 팁을 받았고 연방 수사국이 300명 이상이 체포가 됐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 수사국장이에요. prosecutors and lawyers from the Justice Department. Now, if there's information we can provide you before an investigation is completed that goes through what some of the authorities we have, the tools we have, et cetera, we could probably provide some information like that might be useful to you to help answer the question. That would be helpful. 네, 지금은 이제 조시 하울리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마 특별하게 지금 과정이 있고 뭔가를 어디서 받아야지 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시 하울리 미주리주의 연방 상원 의원은 처음 초선 의원인데 2024년도에 본인이 대선에 나가기를 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CPEC에서도 뭐 강력한 그런 연설을 했고 하는 의원입니다. 이 큐아난도 FBI 연방 수사국에서는 국내 테러 그룹으로 규정을 했죠. 테러를 실제로 저지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읽었는데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연결이 되네요. 이코노미스트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지금 폭력 사태가 굉장히 많이 테러가 번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헝가리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일부 지도자들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음모론을 믿고 실제로 이제 독일이나 헝가리 같은 데서도 미국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로 해서 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연계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세계적으로 더 많이 퍼지면 퍼졌지 이 같은 테러가 음모론에 의한 테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3월 4일이 내일 모레죠. 어떠한 근거에선지 큐아난 같은 경우는 3월 4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컴백을 한다 하는 것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서 의사당 경찰에서 4,900명인가요? 방위군을 요청을 해서 이 4,900명의 방위군이 3월 1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방위를 하는 거죠. 국내 테러에 대비를 해서. 얼마나
큰 낭비고 얼마나 큰 그 불신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인가는 뭐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QAnon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군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대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더군다나 지도자들 입을 통해서 믿으니까 지금 QAnon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뭐 FBI나 뭐 장관들이나 뭐 백악관이나 연방대법원이나 법원이나 모든 곳에 전부 민주당 그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하는 게 QAnon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믿는다니까는요. 그리고 너무 오랜 동안 4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4년 동안 다 잘못된 것을 믿었던 바보야 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데도요. 시인하면 그뿐인데 시인하기 싫어서도 시인을 못한다니까는요. 그 사회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뇌가 그 정도 되면 그렇게 굳어져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간 정말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3월 4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컴백한다 하면서 워싱턴 DC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4,900명의 방위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도 이런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다. 중간에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믿지만 상당수의 지금 그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특히 반 이상이 부분적으로 이런 음모론을 믿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얘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히틀러가 한창 잘 나갈 때, 정말 우리 말식으로 친구들끼리 말할 때 잘 나갈 때 히틀러의 추종자들이 히틀러가 원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아서 기고 알아서 갖다 바치고 러시아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이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QAnon을 뭐 약간 지지하는 듯 한 그 발언보다 훨씬 더 추종자들이 QAnon의 음모를 믿고 3월 4일 날 돌아온다니까. 그날만 되면 봐. 와이프, 남편 봐.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 보셔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런 청문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그 행정부는 이제 허니문 기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한참 몇 개월은 가는데 벌써부터 이제 냉철한 어떤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공약했었던 것을 기본 큰 흐름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알레한드로 그 마요카스 가 됐잖아요. 이 쿠바 출신의 그 이민자의 자녀인 해서 지금까지 지난해에 2018년도만 보면 가장 정확한 통계가 2018년인가 봐요. 2,800명의 가족이 이별을 했는데 이민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일부는 물론 만났겠죠. 어린이는 아직도 550명이 부모를 못 찾았고 105명이 최근에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부모를 만났는데, 가능하면은 미국에서 다시 가족들이 만나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제 그 신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국토안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전담반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것이 논란이라면 논란입니다.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 엘라베마의 한 그 공장, 아마존 공장이 아니라 창고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5,800명이 베스멀 아마존에서 아무튼 근로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29일까지 투표를 하거든요. 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 그러니까 소매, 도매, 백화점 노조가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노조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비디오로 또 트위터를 통해서 딱히 아마존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미국 모든 근로자들은 엘라바마의 근로자를 포함을 해서 아주 자유롭고 공정하게 어떠한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 된다. 미국은 월스트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고 중간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인데, 이 중간층이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데는 노조가 많은 역할을 했다.
노조가 중간층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행정부의 정책은 노조를 지지하고 노조가 오너들과 협상할 권리 이런 것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노동에 관한 그 역사 전문가인 에릭 루미스라는 아주 그 가장 유명한 이 분야의 역사 전문가이기도 한데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대담한 성명이다. 미국 역사에 전례 없는 성명이다. 20세기 중반에는 친노조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 FDR이 그랬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를 막 살려야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간 산업에 돈도 넣으면서 노조도 지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FDR도 루즈벨트도 바이든 현 대통령처럼 공개적으로 글자로 남기고 본인의 얼굴로 비디오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그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온갖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반대하는 것, 노조에 그 하면 안 된다 하는 무슨 나쁘다 하는 이메일도 보내고요. 반노조 홍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노조를 구성하려고 하는 근로자 측과 노조 가입에 반대하는 사주 측의 긴장이 얼마나 팽팽하겠어요. 이렇게 팽팽한 때 대통령이 노조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그 강한 어떤 그 입장 표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빅딜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말로 중도인 척 안 한다는 그런 표현을 그 뉴 리퍼블릭의 컬럼니스트 티모시 노아라는 컬럼니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중도인 척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수는 굉장히 비난하죠. 진보는 또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들 인선이 처음에는 조금 빨리 되는 듯 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위생국장도 없잖아요. 지금 팬데믹 사태 때. 그런데 어제는 평생 교육자인 커네디컷의 전 교육의원, 제가 헤드라인 할 때 웃었어요. 교육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니까 죄송해서 전이라고 했었어야지 되는데 former라고 그 말씀을 못 드려서요. 미구엘 카르도나 행정부 장관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주목이 되지만 이분도 굉장히 가난한 이민자의 이민자 부모를 뒀다 하는 뜻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2살 때 쿠바에서 부모가 이 아이래요. 아이였죠 그때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베버리힐스에서도 살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은 푸에르토리코 태생의 이민자 아래서 태어났는데 정말 가난했어요. 공공주택에서 살았고 선생님이 됐었고 교장 선생님이 됐고 지금은 엊그제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커네디컷의 교육 커미셔너를 했습니다. 45살이거든요. 64대 33으로 찬성 64예요.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는데 특별한 논란 없이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시 드보스 전 교육부 장관과 비교를 하면 다르죠. 그 교육부 장관은 처음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부 많이 했다는 그런 이유로 뭐 사교육도 굉장히 지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쓰러질 듯하니까 제일 먼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와이프인 일레인 차우 교통부 장관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자신의 동생이 설립했었던 회사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그 사면권은 받아 내놓고 딱 빠져나왔는데 이 베시 드보스는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될 때 50대 50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가운데서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고 뭐 선생님이나 행정가로서나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비상사태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학교를 어떻게 안전하게 오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어떻게 주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학자금 융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교 교육 그 탕감을, 학자금 탕감을 1만 달러로, 민주당은 지금 5만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교육부 장관의 롤이 조금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탕감을 해서 이 어려움을 좀 줄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도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본인이 경험을 한 거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리고 공립학교 교육을 받았고 교육의 불평등이 이 학생들의 그 앞날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미국의 인생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와 경쟁력 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잠시 뒤에 어제 뭐 증시 지난해 6월 이후에 최고로 좋았다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거품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증권시장이 거품이 있고 흔들리면 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솔린값 오른 것 여러분들 인식하셨어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다 올라서요. 오렌지 카운티 지금 뭐 갤런당 4달러 넘네요. 당연히 레귤러 가스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이 샘스 클럽 그 근처에 있는 파운튼밸리의 샘스 클럽으로 가신대요. 샘스 클럽으로 가시면 어제 갤런당 3달러 30센트. 그러면 갤런당 75센트가 싼 거잖아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어제 그 평균 갤런당 3달러 74센트였는데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나 전부 뭐 20일, 21일 연속 가솔린 값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많은 분들이 또 뭐 화석 연료 금지시켜서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뭐 한참 뒤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이고 지금 그러면 뭐 텍사스의 뭐 정유 뭐 그것 이라기보다도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솔린 값을 올리는 그 주체에는 여름이 되면은 이제 조금 그 가솔린이 여름에 쓰는 것하고 겨울에 쓰는 것이 달라서 왜냐하면 여름에는 공기도 탁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조금 더 만약에 예를 들어 정제된 그런 가솔린을 써야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 삼아서 올린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핑계 삼아서 주유소에서 올린다는 것보다도 주유소 이전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주유소 가서 불만하지 마세요. 이래서 여름 브랜드가 썸머 블렌드 그 가스가 있는데 그것이 캘리포니아주에 남가주에 도착하려면 4월 1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5월 달쯤이나 돼야지 있는 거 쓰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미리 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올리는 거죠 뭐. 그리고 세 가지 주식시장에서의 버블을 굉장히들 걱정합니다. 사이버 자산, 금도 뭐 좀 생각하고요. 스펙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언젠간 말씀드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간단히만 안내를 해드리자면은 이게 스페셜 퍼포즈 특별한 목적의 그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NBA의 그 슈퍼스타 그 샤킬 오닐이 이 스펙스 이런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딱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스타트업 회사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스펙이라고 약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스타트업 회사니까 이윤이 나지 않잖아요. 이윤이 나지 않는데도 잔뜩 투자를 하고 그것을 이제 상장을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장점은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펙 버블이 있다는 거고 지난해 이후에 지금 1,300억 달러가 스펙이라는 이곳에 지금 그런 회사에 투자가 됐는데 뭐 레리 커드로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자문이요. 그리고 윌버 로스는 유명하잖아요. 재무장관. 완전히 돈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도 IMF 때 엄청 돈 사냥했고 이런 사람들이 딱 눈 뻘겋게 뜨고 있다가 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볼 경우가 많겠죠. 뒤늦게 들어가는 조그만한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그것을 제일 하이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자산이라고 하면은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해 420%가 올랐고, 그리고 그 더기코인은 한 2000%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뭐 게임스탑 같은 것들도 조금 위험한데 최근에 쭉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3000% 정도는 게임스탑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동산 이쪽 업계도 굉장히 위험해서 중간 집값이 지난해에 14.5%가 올랐는데 팔려는 사람이 좀 없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남가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부동산도 계속 뭐 값이 올라가고 이와 관련된 주식 같은 것도 위험할 수가 있고 해서 마이애미라든가 뉴욕 인근에는 이자율도 낮고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지금 집이 없고 밀레니얼들이 다시 또 오너십을 가지려고 하고 또 밀레니얼들은 어디서 일을 해도 괜찮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 가상화폐, 주택 또 이 스펙이라는 특별한 그 목표를 가진 회사들이 이게 그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 3월달 코비드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기록적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기록적이었는데 지금 버블이 올 수 있다고 경고는 왔어요. 경고는 왔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지?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연준의 경우는 실업률에 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정부도 마찬가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2200만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가운데서 반 정도만 다시 일을 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버블들이 터지면 항상 도미노 현상으로 많은 것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다. 일단 나중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미리 이제 알고 계시라고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악시오스가 여러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한 것 보니까 이 백신이라는 것이 나만 접종받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2월 달 이후에 백신을 접종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지금 57%는 이미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별로 거리낌 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12월 달에는 거리낌 없이 받겠어 하는 사람 34%였다고 하거든요. 22%는 뭐 조금 보고 있다가 15%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7% 정도는 직장에서 뭐 꼭 맞으라고 요구하면은 이 7%만 변함이 없어요. 27%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백신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의 헬스 시스템을 못 믿어서 그렇다는 사람이 있고 유색 인종과 흑인 들이 오히려 더 좀 그런 그 감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뭐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요 백인이 공화당 백인 가장 백신 맞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백인 공화당이다. 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은 원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은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백신을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백신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인 공화당은 맞기를 원치 않아도 비율은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CPEC 연설에서 저는 또 하나 좀 새로웠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지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그 대통령이 있었을 때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도 공개적으로 받고 대통령 당선자도 접종 받고 이럴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와이프가 백신 접종을 받았답니다.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공중 뭐 위생국장 같은 사람이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받을 때 항체 뭐 투입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은 백신 접종 받고 백악관을 나왔는데 그럼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뭐 바이든도 하고 누구도 하고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성향이 전 대통령 성향이 그 내가 가장 파워풀한 사람인데 누구의 뭐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백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요? 그 로열 그 캐리번 새로운 그 크루즈 오디세이 오브 더 시즈라는 이름의 크루즈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16살 이상 모두 백신 접종은 받는다고 하는데 크루즈 시작이 된답니다. 그 기분 자체는 분위기 자체는 괜찮고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